번호 맞는지 한번 항상 봐주세요. 번호. 이제 이거 맞지? 천천히 생각합시다. 자, 집중. 1부터 100까지 자연수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2로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대. 2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전체 100개에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다 빼버려야겠죠? 그러면 2의 배수를 빼라는 말인데 2의 배수는 100개가 50개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도 다 빼버려야 돼. 그거 몇 개야? 20개가 있겠지. 그런데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즉 10의 배수가 두 번 빠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10의 배수가 빠져 있고 여기서도 10의 배수가 빠져 있으니까 10의 배수는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110이니까 70 빼면 40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쉽게 풀 수 있어요.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세 종류의 사탕을 1000원어치 산대.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설정한다고. 그지? 근데 꼭 이 말을 적어야 돼. 지금 100원짜리를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도 돼? 0이 돼도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 이 말이죠.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0을 포함한 자연수라는 말이거든. 됐죠? 그러면 빨리 합니다. 요게 힘든 거지. 요거 노가다 하는 거는요 금방 하죠. 맞죠? 10. 자, 그러면 큰 숫자부터 결정을 한다. Z가 몇부터 가능하다? 0부터 가능하다. Z가 1도 가능하다. Z가 2도 가능하다. 됐죠? Z가 0이라면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3y가 얼마다? 10이 되겠다. 그럼 y는 0, 1, 2, 3 몇 개가 돼? 4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Z가 1이라면 얘가 5니까 넘어가면 5가 되겠죠? x 플러스 3y가 5다. 그러면 y에다가 0하고 1하고 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가지. Z가 2라면 x 플러스 3y는 얼마다? 빵. 빵이 되려면 얘가 빵빵. 그러니까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다? 7가지가 되겠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서술형 1번으로 쉽게 나왔어. 그럼 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네모 박스 하고 있는 이 네모 박스를 안 적으면 감점. 오케이? 자, 339 안 할게요. 그지? 339 안 할게요.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00. 오케이, 요거 고마워요. 요거 좀 많이 어려우라고 합니다. 요거 나오면 좀 많이 틀려와요. 공부를 좀 하시더라도 요거 많이 틀려오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540이라고 하는 거는 54 곱하기 10. 54는 몇 곱하기 몇이죠? 6 곱하기 54. 69, 54요. 그러면은 6 곱하기 9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딱 얘를 소인수 분해를 안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가 2번 들어있고 3이 3번 들어있고 5가 1번 들어있겠다. 이게 소인수 분해잖아. 됐지? 이제 잘 들어봐봐. 얘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2야. 맞지?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짝수는 2하고 4가 있으면 짝수 아닙니까? 곱해져 있으면. 그러면 요 새끼는 빼고 요 둘만 가지고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3의 3승을 가지고 탄생시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야. 맞지? 3의 0승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5의 1승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5의 0제곱과 5의 1제곱 두 가지야. 그러니까 요 새끼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8가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2나 4나 딱 곱하기만 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짝수는 2가지인 거야. 왜? 2의 0승은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2를 딱 곱하면 4, 4, 16가지가 짝수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에는 3의 배수를 만들으래. 그러면 이 새끼는 논하지 말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3 곱하기 2, 6가지를 만들 수 있어. 여기에다가 3을 곱하든지 9를 곱하든지 27을 곱하기만 하면 3의 배수가 딱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3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는 3의 0승을 제외한 3가지인 거야. 3, 9, 27. 그래서 답은 18가지. 이해되십니까? 둘이 더해야 되니까 답이 얼마예요? 34가지. 이거 많이 틀려오시더라고요. 정리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856번이에요. 자, 잘 들어봐봐. 이거를 수용도로 풀면 안 돼. 왜 그런지는 한 번만 스스로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거를 수용도로 풀 텐데, 잘 들어봐봐. A에서 F까지 간대. 그러면 A에서 우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C, D, E, B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봐봐. 이렇게 한다고 해. C, B 왜 이렇게 쓰지? A, B, C, D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수용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방법보다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더 좋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왜 이것보다 이게 나은지 알려줄게.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풀 거야. 1번 두 칸만에 F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두 칸, 두 걸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해됐니? 두 칸 걸려서 가는 방법은 네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칸을 통해서 F까지 도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적어볼게. A, B, E, F. 한 칸, 두 칸, 세 칸. 맞죠? 그 다음에 A, B, C, F. 됐죠? 여기서 여기로 내려왔다가 여기로 가는 방법과 요렇게 가는 방법. 그러니까 한 꼭지점당 몇 개가 탄생해? 2개씩 탄생하잖아. 곱하기 2 해주면 몇 가지? 곱하기 4 해주면 몇 가지? 8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4칸을 걸어서 저기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A, B, C, D, F.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됐지? 근데 A에서 봐봐, A, B, C, D, F 이거잖아. 그럼 반대로 A, B, E, D, F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한 꼭지점당 2개씩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꼭지점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얘도 8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5칸 한번 가보자. 5칸. 그러면 A, B, C, D, E, F.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맞지? A, B, C, D, E, F. 그럼 반대도 있겠네? 또 2가지. 이해됐지? 꼭지점이 4개니까 또 8가지야. 이제 끝났어. 6칸은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6칸을 가려면 한 칸, 두 칸, 여기서 4칸이 나와야 했는데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잖아. 다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됐죠? 그래서 6칸은 없어서 정답은 38에 24에다가 4를 더해주면 28가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하고 맨날 이거 헷갈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라고. 1000원짜리 과자가 있는데 내가 1000원을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2개도 낼 수 있지. 지불 방법은 2가지이지만 내가 사먹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 가지이다. 차이점이 있죠? 오케이? 누가 답이 항상 더 많아요? 지불 방법이 항상 개수가 크거나 같아요. 요 개념만 알고 계셔요. 그러면 나중에 답이 2개 나오더라도 둘 중에 작은 놈이 지불 금액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한번 봐보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가 2장 있으면 10,000원짜리랑 교환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는 몇 장 있어야지 교환가치가 있어? 5장 이상 있어야지 교환가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푼다? 고액권을 요 교환가치가 있는 5,000원짜리로 바꿔주라 이 말이야. 20,000원을 5,000원짜리로 바꾸면 4장이 추가가 되겠지. 그래서 5,000원짜리는 4장이 있고 1,000원짜리는 현재 3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더하신 다음에 서로 곱하시고 빼기 2를 해주면 뭐야? 54 20. 그래요. 기존에 있던 2장이 있죠? 그러면 몇 장이에요? 6장. 그래서 답이 27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원래 지불 금액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빼줘야 돼. 하나씩 일일이 빼줘야 돼. 겹치는 걸 하나씩 빼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쓴다 이 말이죠.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가 있어요.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원래 도로망이 이렇게 있대. A에서 C까지 간대. 그러면 문제 없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니까 A, B, C, A, D, C. 그런데 이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B랑 D를 얘를 연결하는 도로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개 여기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오케이? 그랬을 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90이 되도록 얘를 맞춰봐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만약에 건설이 됐다면 A에서 C로 도달하는 방법은 ABC와 ADC와 세 번째 ABDC와 맞죠? 네 번째 ADBC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얘를 다 더하면 9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먼저 얘의 가지수는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 그러면 12가지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몇 가지여야 된다는 거야. 둘이 더하면. 총 합이 90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가지. B에서 D로 가는 방법은 X가지. 맞죠? D에서 C로 가는 방법은 2가지. 그래서 4X.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3가지. X 곱하기 3가지. 9X. 그러니까 12 플러스 13X는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답 6이라네요. 정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출발. 인접한 영역이 다 2개밖에 없어. 조심해. 은필아. A하고 C는 인접하지 않아. 인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일상생활로 틀리잖아. 붙어있으니까 인접한 거 아니야. 근데 면을 공유해야지만이 인접한다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니들 마음대로 풀면 돼요. A, B, C, D 순서대로 색깔을 칠할 거야. 나한테 색연필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고 중복을 사용해도 좋대. 그러면 색연필을 등장시켜. 빨. 나는 꼭 등장시켜요. 니들은 안 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오케이? 자, 갑니다. 4가지, 3가지.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맞지? 여기에다가 빨간색 칠해주고 여기다가 주황색 칠하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나눠진다고. 여기에다가 빨간색하고 똑같은 색깔을 칠할 것이냐. 왜? 인접하지 않으니까. 칠할 것이냐. 아니면 빨강하고 주황을 제외한 노랑하고 초록을 칠할 것이냐. 봐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빨을 칠하는 경우고 여기는 노를 칠하는 경우였다고. 차이? 그럼 먼저 이 경우 한번 봐보자. 빨, 주, 빨이에요. 빨, 주, 빨. 그러면 색연필을 2개밖에 안 썼으니까 2개가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또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는 빨, 주, 노를 칠해버렸어. 빨, 주, 노를 칠했으니까 색연필이 1개 남거든. 여기다가 1개 칠할 수도 있고 얘랑 똑같은 거를 칠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위에 거는 4, 9, 36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야? 12 곱하기 4하면 48가지네요. 그러면 84가지 맞죠? 오케이. 정리. 초4, 중3, 고2를 일렬로 배열한대. 총 9명. 9명을 배열할 거야. 머릿속에 띄우고.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끼리는 이웃하래. 이웃한다. 묶어라. 초 4명을 묶어요. 이렇게 밧줄로. 중3도 묶어요. 고등학생은 냅두래.
됐죠? 묶으면 몇 명처럼 보이죠? 4명처럼 보여요. 그죠? 서로 다른 4개를 배열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풀명이 제가 묶으면 걔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 이 묶어진 안에서 이 4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 4팩. 그 다음에 얘네들도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요. 계산은 못해요. 정리해주세요. 3명의 학생이 있어.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뭐? 똑같은 의자야. 그러면 이 의자는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든 간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자를 3명 학생한테 줘. 그냥 먼저 해. 그럼 의자 몇 개 남아있어요? 5개 남아있죠? 이 의자 5개를 배열을 해. 원래는 5팩이어야 되는데 의자가 똑같으니까 한 가지인 거야. 그냥 은필아 책상 일렬로 놔라. 그러면 은필이가 고민해 안 해? 안 해. 그냥 탁 놔두면 끝이야. 바꿀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학생들 3명이 여기 비어있는데 찾아서 들어가면 절대 이웃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어있는 공간이 6군데죠. 6군데에서 3군데에 배열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6, 5, 4가 정답이네요. 됐죠? 자, 갑니다. 출발. 빨간색 꽃 3송이야. 구별이 돼야 안 돼? 구별이 돼야 안 돼? 봐봐, 이게 문제라고. 내가 분명히 방금 전에도 의자 나오면 걔네들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근데 얘는 뭐야? 빨간색 꽃 3송이라잖아. 그러니까 그냥 꽃이 3개가 틀린 게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꽃이 5개가 있는데 5개? 5개가 있는데 노란색 꽃이 홀수번째 와야 된대. 뭔진 모르겠지만 5개가 배열이 될 건데 여기가 홀수번째거든.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야. 또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라고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여기에다가 뭐를 배열하래? 노란색을 배열해야 돼. 근데 이제 잘 들어봐봐. 비어있는 공간은 3군데인데 나한테 노란색 꽃은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어.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P에 2예요. 2P에 3은 없어. 3P에 2야.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색을 심었다라고 쳐. 이제 서로 다른 노란색 A, 노란색 B를 심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빨간색 꽃 3송이와 3송이밖에 없죠? 여기다가 배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3팩. 어렵지 않잖아. 조건이 걸리면 해결을 하고 나머지 것들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6, 얘도 6이니까 6, 6에 36. 정리.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말은 헷갈리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대. 그런데 A, B, C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는 말을 의미해. A하고 B만 이웃해도 되고 B하고 C만 이웃해도 되고 A하고 C만 이웃해도 되고 A, B, C가 다 이웃해도 된다는 말이야. 경우가 졸랭이 많으니까 전체 경우 수에서 반대의 사건을 빼주면 될 거야. 반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 수 5팩토리얼에서 이제 간다. 5팩토리얼에서 A, B, C가 이웃하면 안 돼. 다현아,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먼저 배열한다 그랬어. A, B, C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D하고 E를 먼저 배열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2개니까 배열하면 몇 팩? 2팩이야. 그럼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야? 3군데지. 여기에다가 A, B, C를 배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3팩. 이 경우를 빼주면 정답이 되겠다. 요 정도는 안 묶어도 돼요. 왜? 5팩토리얼을 120이라고 알기 때문에. 22. 그래서 108. 여러분들이 고뇌의 계단에 쓰셔야 돼요. 108 계단. 108번. 그죠? 0이 나오면 무조건 짜증이 나는 거야. 0이 포인트라 이 말이야. 6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를 만든대. 4개.
자연수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런데 5의 배수를 만들래.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이 뭐 아니면 뭐로 끝나야 돼. 0 아니면 5로 끝나야 되거든. 먼저 1번 끝이 0으로 끝나았다고 쳐. 그러면 0을 탁 썼으니까 이제 그 카드는 못 쓰는 거야. 서로 다른 4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가 몇 개 남어? 5개가 남은데 여기 빈자리는 3군데잖아.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배열하면 P, 뽑기만 하면 C.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5P3. 이해됐죠? 그럼 이건 몇 가지냐? 60가지? 맞아요? 자,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끝이 5가 오는 경우에요. 끝이 5가 5카드를 썼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방금 전처럼 5P3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 0을 제외하고 1, 3, 7, 9 4가지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가 뭔가 배열이 됐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3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2개의 카드만 뽑으면 돼. 몇 개 중에서? 나머지 4개 중에서 4P에 2. 이해되시죠? 오케이. 얘는 얼마야? 12 곱하기 4니까 48. 됐죠? 105. 소름. 또 108. 천천히 나처럼 하는 거야. 이게 답을 써놓고 니들이 베껴도 집에 가서 보면 잘 안 된다니까. 왜냐면 수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잘 안 돼. 잘 한번 볼게.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F도 있는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A, B, C 순서대로 우선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이 짓을 안 하면 못 풀어요. 헷갈려서. 어머니 알겠지? 자 봐봐. 요렇게 단어가 요렇게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배열할 거래. 원래 600가지야 6팩까지 6팩토리얼 가지인데 301번째가 뭐냐고 하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A, B, C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오는 단어는 D일 거야.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문자가 배열이 되어야 되므로 전부 다 배열하시면 120가지예요. 5팩토리얼 120가지. 내가 한 번씩 해놓고 음미해. 이 12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D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가 120가지라는 말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이 120번째 놈이라는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나처럼 해.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끝났으니까 E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E로 시작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120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301번째라고 했으니까 항상 숫자의 합을 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 왜? A, B, C, D, E 다음엔 F잖아. 그러면 F로 시작하는 단어는 120가지인데 여기다가 120을 더해버리면 360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F로 시작하는 단어이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지? F 다음에 뭐가 와야 돼? D. 잘했어요. D로 시작하는 단어는 4팩까지. 그러면 얼마야? 24가지. 그러면 264가지. 은필이 맞힐 수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멀었어요. 자, F 다음에 D 했으니까 F 다음에 E가 오는 거죠. E 왔어요. 그러면 또 24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288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24를 더하면 301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야. 자, 멈춘다는 말은 이제 이 I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면 F하고 I를 썼으니까 또 처음으로 등장하는 놈이 D예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를 배열해야 되니까 6가지. 그러면 얼마야? 394가지요. 오? 요거 2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F, I 뭐로 시작할 것 같아요? I, F, I 썼고 D 썼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6개가 나오겠죠.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00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2로 시작하는 단어가 끝났지.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 N이 되겠죠. N.
그죠? n. 이 다음에는 n.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00이니까 fin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나머지 단어 뭐야? d, e, r. 우와. find. 301번째는 얘가 되는 거죠. 겁내 어렵지? 풀 거야. 이거 나오면 진짜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도 틀려올걸? 근데도 봐봐. 풀어줬는데도 틀려온다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얘하고 같대. 그러면 r의 제곱은 r 플러스 2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그래갖고 이쪽으로 넘겼어요. 인수분해까지 했어. 뭐 합을 물어보니까 인수분해 안 하고 근과 계수 관계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r이 뭐가 나와요? 마이라고 2가 나와요. 그런데 자연수래. 그럼 얘가 답이 아니겠지. 답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 근데 합을 구하래. 근데 답도 없어. 설마 하고 얘를 포함시켜서 답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둘이 더 있는데도 또 답이 없어. 틀릴만 하겠지. 이제 짱구를 굴려야 돼.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봐봐. 내가 5C의 2하고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5C 3하고 똑같다 그랬거든. 이거를 공식처럼 해볼게. 봐봐. 네모 C의 세모는 뭐하고 똑같다고? 네모 C의 네모 빼기 세모랑 똑같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야. 봐봐. 14C의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4C의 14 빼기 R의 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뭐하고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이해됐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얘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수리 R의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 됐죠? 3, 4, 12 플러스 마이너스 R이 3이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마사는 안 돼.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이 얼마다? 5다.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좋아요. 여기 보세요. 요거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 그러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5다. 이해되십니까? 봐봐. 내가 이거 풀어볼게. 첫 번째 R의 제곱은 R 플러스 2면 되고, 두 번째 이 공식에 의해서 R의 제곱하고 R 플러스 2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14가 나와야 된다고. 봐봐. 2하고 3하고 더하면 5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은 식이 두 개가 탁 유도가 돼요. 이렇게 어렵게 안 풀어도 된다고. 내 말 이해돼? 둘이 더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정리해주세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상식을 조금 쌓고 가자. 상식을. 이거를 기본기로 알고 있어야 돼. 먼저 첫 번째 기본기가 뭐냐면 NC의 R이라고 하는 거를 공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공식이 뭐냐면요. 왜 그러지? 그 다음에 곱하기 R 팩토리알. 이게 지금 요 부분이 NPR이거든. 아무튼 이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식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5팩이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6을 곱하면 뭐라고 쓸 수 있죠? 6을 곱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고. 6팩이라고 쓸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이제 잘 봐봐. 이게 뭐라고? n팩이라고. n팩. 근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 다시 한 번이. 잘 들어봐봐. n 플러스 r이 있어. 오케이? 요 다음 놈은 뭘까? 하나 줄이면 뭐가 될까? n 플러스 r 빼기 1이겠지. 봐봐. 땡땡땡땡땡땡땡 3, 2, 1. 이게 지금 뭐예요? n 플러스 r 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그런데 요 앞에다가 얘보다 하나 큰
얘를 곱해볼게.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r 플러스 2를 딱 곱하면 이 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냐 이거지. 팩토리얼. 이렇게. 얘가 5팩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6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6팩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런 문항을 못 푸는 거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해되는 거 한번 봐봐요. 자, 먼저 얘를 찾아볼게요. 얘 n 곱하기 자, 아까 전에 말한 공식이죠. 네모 C의 세모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네모 팩토리얼 네모 빼기 세모 팩토리얼 세모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모양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nr보다는. 그러니까 먼저 여기 위에는 n-1 팩토리얼이 올라와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빼서 팩토리얼을 돌려야 돼. 요거 둘이 빼면 n-r 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세모 팩토리얼이에요. r 플러스 r-1 팩토리얼이에요. 됐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얘 있고 여기 있죠? 얘 있죠? 얘 얘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뭐다? 가구나. 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잘 보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분모를 한번 봐봐. 분모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갑자기 여기 있던 n도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요 n이 얘랑 곱해졌다라는 말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알려줬잖아. 얘랑 곱하면 뭐라고? n팩이라고. 잘 봐.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다? 나다. 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요. 갑자기 생뚱맞게 n팩에다가 r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r의 위에 r을 곱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r 곱하기 n 팩토리얼이고 여기다가 r을 곱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다.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앞에서 설명한 그 테크닉을 모르면 못 풀어. 빨리 정리해. 저는 이거 두 번 푸는 거잖아요, 지금. 귀찮겠죠? 다른 말로? 그렇죠. 출발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가 몇 개? 5개. 서로 달라. 근데 4명씩 있대. 그러니까 5, 4, 20명일 거 아니야. 근데 3명을 뽑을 건데 20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3명 다 동아리가 틀려야 된대. 하나 질문하자. 이 문제를 니들이 풀 거야. 상황은 이해를 잘해. 동아리가 5개 있고 각 동아리당 4명 있는 거야. 근데 이 20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이 3명이 다 동아리가 틀려야 된대. 내가 제일 처음에 할 행위가 무엇일까? 이게 니들하고 나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안 된다니까. 내가 니들한테 그냥 가르쳐 버리잖아.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 첫 구절을 기억을 못 해내. 이 첫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 3명이 동아리가 틀려야 돼. 그러니까 이 5개의 동아리 중에서 먼저 처음이 중요하다니까 3개의 동아리를 먼저 네가 선택을 딱 하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아리 3개를 딱 선택을 먼저 해.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동아리하고 B라는 동아리하고 C라는 동아리를 먼저 선택했어. 그런데 이 안에를 보니까 4명씩 다 있잖아. 맞지? 1명씩 뽑으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총 몇 명 뽑은 거야? 3명 뽑은 거야. 봐봐. 나는 먼저 동아리를 결정하고 각 동아리에서 1명씩 추출을 해 놓는 거야.
배열하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C가 나오는 거고, 얘는 5, 4, 20이니까 10이니까 4, 4, 16은 64인가요? 그래서 64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마인드가 어렵다고. 동아리를 먼저 3개 선택하고 각 한 명씩 뽑겠다, 이 마인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A, B를 포함한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머리 잘 굴려. 근데 4명을 뽑은데 A, B 중 1명만 뽑아야 된대. 그러면 나는 뭐를 할 거냐면 A, B 중 1명만 뽑는다 그랬으니까 A를 먼저 뽑아놔. 오케이? 뭐야? A만 뽑힌 경우를 알아보겠다 이 말이야. A를 뽑았지? 근데 내가 A만 뽑혔다라고 했잖아. B는 뽑히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나는 4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명을 더 뽑아야 돼. 자, 이제 질문 들어간다고. 몇 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될까?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요. 왜냐면 A는 이미 뽑혔고 B는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B만 뽑히는 경우도 방금 전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7, 6, 5를 3, 2, 1로 나누면 5, 7에 35가지에다가 2를 곱하니까 70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정리. 카페에 직원을 모집하는데 12명이 지원했어. 3명을 뽑으려고 한대. 근데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되어야 된대. 근데 남자가 몇 명이라고 안 나왔지. 그러니까 남자를 X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Y명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12명이 되겠지. 얘를 남자, 얘를 여자라고 할 거야. 다시 한번 12명 중에서 왜 이러지? 12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남자 지원자를 뽑아야 된다, 1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자 지원자 중에서 3명을 뽑은 경우를 빼버리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얘가 164래. 이해됐니? 오케이, 계산 한번 해볼게. 잘 봐봐. 12, 11, 10, 3, 2, 1, 220까지 164. 오케이. 그러면 Y 콤비네이션 3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면 얼마예요? 빼봐. 얼마야? 56인가요? 56이네요. 이제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56이라고 하는 거는 7, 8에 56이에요. Y, C에 3이라고 하는 거는 Y부터 연속으로 3개를 곱하신 다음에 3팩토리얼, 즉 6으로 나눠주는 거죠. 6을 이쪽에 딱 곱하면 아름답잖아요. 876, 876. Y가 얼마다? 8이다. Y가 8이므로 여자는 8명이란 소리고 남자는 4명이란 소리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요. 지원이랑 수연이를 포함한 8명이 있대요. 그런데 잘 봐봐. 5명을 뽑아서 배열을 한대. 근데 조건이 걸렸어. 지원이랑 수연이는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된대. 그러니까 뽑혀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나는 지원이랑 수연이를 먼저 뽑아놔. 그럼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을 더 뽑아야 될 거야. 몇 명 중에서? 그렇죠. 6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총 8명이 있는데 지원이랑 수연이는 뽑혀야 되니까 6명이 남을 거 아닙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몇 명 있는 거예요? 5명 다 뽑은 거예요. 근데 배열을 할 거야. 배열을 할 건데 요 둘은 이웃해야 된대. 조건이 까다롭죠? 먼저 뽑아놓고 이 둘을 뭐 하라는 거야? 묶으라는 거야. 그러면 몇 명처럼 보여? 4명. 4팩. 지원이랑 수연이 자리 바꿔. 이해되십니까? 정리. 됐죠?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시고 그러면 총 5명이 되는데 5명을 배열해야 되는데 지연이랑 수연이는 묶어. 자리 바꿔. 됐죠? 자, A에서 A로 함수래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1대1 대응이다. 화살이 날아갔을 때 누군가를 맞추면 걔는 못 맞춘다.
그 다음에 1은 7을 맞춰야 된다. 1은 7을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 된대요. 됐죠? 그 다음에 2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2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의 2는 2보다 작아야 된대. F의 3은 3보다 작아야 된대. F의 4는 4보다 작아야 된대. 뭔 말 읽었지? 그러면 이제 2번 궁수한테 물어볼게. 자, 봐봐. 2번 궁수가 화살을 딱 맞췄을 때 그놈이 F2거든? 근데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구 중에 하나를 맞춰야 돼. 2라님은 2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F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라고 2니까 두 가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맞췄겠지. 뻥. 맞췄겠지? 그러면 3번 궁수한테 물어봐. 3번 궁수야, 너는 3 이하의 숫자만 맞히렴 했는데 2는 누가 맞췄지? 그러니까 2라고 3 중에 하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 궁수가 맞출 수 있는 숫자도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끝났지? 두 가지. 얘는 F4, F5, F6, F7. 그래서 2의 몇 승? 6제곱 88에 틀렸네. 잠깐만. 뭐가 틀렸냐? 아, 봐봐. 이게 말아. 여기로 봐봐. 이렇게 맞췄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6번 궁수가 문제였어. 6번 궁수는 나머지가 몇 개가 남아? 한 개밖에 안 남아. 두 개가 안 남아.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F4, F5, F6. 이해되셨죠? 그래서 몇 승이다? 2, 3, 4, 5. 2, 3, 4, 5, 6. 아, 7번 궁수가 그거군요. 7번 궁수가 한 개가 남군요. 그래서 2의 5제곱이 얼마냐? 32인가? 오케이? 7번 궁수가 솔레가 그거 안에 안 듣고 있지?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 나중에 확률과 통계 조금만 어려워지잖아? 너 이제 나중에 1등급 문제 한번 봐봐. 그렇죠? 10개의 점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직선의 개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4개에서 탄생하는 직선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직선이 몇 개 있어? 별은 몇 각형이야? 6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 시댕. 둘, 셋, 넷, 5. 맞죠? 여기까지 하면 틀려, 이제 답이. 더하기 5를 해줘야 돼. 왜 5를 해주는 거야? 아니, 이 직선은 하나는 세줘야지. 봐봐. 4시에 1을 해버리면 이 점 4개로 탄생할 수 있는 점의 가지수잖아. 직선의 가지수잖아. 근데 그 직선이 4시 이게 다 빼버리면 여기서 직선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 하나는 카운트 해줘야지. 꼭 기억하세요. 다행히 이해됐지? 안 됐나 보다. 다시 한번 해줄게. 10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모든 직선의 가지수가 나오는데 점 4개가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이 무조건 1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42개를 빼줄 거야. 근데 변이 5개야. 그래서 이 가지수를 빼줄 건데 그래버리면 이 직선을 카운트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넘어갑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사각형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개 선택하면 돼 원래. 그러니까 원래 답이 9시4여야 돼.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2개 선택하고 여기 아래에서 2개 선택하면 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방금 전 문제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빼기 뭐 4시에 4 빼기 5시에 4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4시에 2 곱하기 5시에 2로 풀어야지 깔끔하시다. 정리하세요. 자, 상문제래. 상문제인데 허접해요. 7번 봅시다. n개의 평행한 직선과 이런 게 n개 있다는 말이죠.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대. 근데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2개씩 뽑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 곱하기 nC의 2 하면 돼.
이게 무슨 개수야? 평행사변형의 개수야. 이게 211에. 그럼 얘를 정리해야 되거든. 잘 봐봐. n 플러스 2c의 2라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2부터 하나씩 줄여가며 두 개를 적으라는 소리고 아래 2팩으로 나눠주라는 소리예요. 얘는 n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하나를 줄여가며 두 개를 곱하시고 또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211이에요. 잘 봐봐요. 여기 위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0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연속한 두 개의, 네 개의 곱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210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됐죠? 그러면 얘를 나열을 한번 해봐. 7은 어쩔 수가 없잖아. 7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말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딱 곱하면 되겠다. 7, 6, 5, 4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7이다. 얘가 아니지? 얘가 7이지? 제일 큰 거지? 깜짝이야. 7이니까 n은 얼마다? 5다. 정리해 주세요. 어려워요.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을 5명씩 2개 조로 나눈대. 10명이니까 5개, 5개로. 근데 각 조에는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어야 된대. 맞죠? 네. 적어도지? 그러니까 10시에 5분에 맞죠? 5 빼기 2개 조로 나누는데 소방관이 1명도 없는 경우는 언제야? 경찰 5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7시에 5 맞죠? 내 말 이해돼요? 네. 다시 한번요. 10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그렇지? 이게 총 경우수야 원래. 오호 아니다. 이거 봐봐. 잠깐만. 요렇게 해야겠다. 지금 5명을 뽑는 게 아니라 2개 조로 나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요거 2개 조니까 이거 해줘야죠. 2개 조니까 빼기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5시에 5예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맞는 거. 답이 좀 찝찝해요. 맞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하기 싫다. 10, 9, 8, 7, 6을 5, 4, 3, 2, 1로 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162. 162야? 얘가 162래. 그러면 얘는 아니 2분의 1 했는데. 2분의 1 했어. 안 했다고요? 그럼 답이 틀린데? 100원데? 왜냐면 15화밖에 안 해. 6, 4, 4, 9, 36, 9, 7, 6, 7에 42. 아닌데? 252인데? 자, 거기다가 7시에 2는 7, 6을 얼마로 해줘야 돼? 2, 1로 3, 7은 21? 답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봐. 두 개 조로 나누는데 소방관을 적어도 1명 포함해야 된다라는 말은 경찰 4명, 소방관 1명, 5명 맞았지? 그 다음에 경찰 1명, 그 다음에 소방관 몇 명? 몇 명?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소방관은 3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최소 3명, 얘는 2명. 맞냐? 그러면 경찰이 몇 명 남아? 4명, 1명. 이 경우 말고는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각 두 조에 소방관이 적어도 1명 있는 경우는 소방관이 1명 이렇게 1명, 2명밖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이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3명은 안 되지.
그러면 이쪽에 없잖아. 이쪽에는 소방관이 없을 거 아니야. 됐죠? 잘 봐봐요. 그러면 요 경우를 만들어 볼게. 소방관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요. 뽑아서 이쪽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 1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이쪽에다 놓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경찰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이쪽에다 넣어줘야 되고요. 나머지 4명은 이쪽에다 넣어줘야 돼요. 빼박이에요. 됐죠? 3 곱하기 얼마예요? 7, 6, 5를 3, 2, 1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5, 7에 끝났네요. 35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 105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죠. 오케이? 나처럼 그림 안 그리면 무조건 틀려. 한번 봐봐.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 있어요. 그런데 1층에서 7명이 탔대요. 됐죠? 7명이 탔어요. 그러면 몇 층부터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2층부터 내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릴 층수는 총 몇 층이에요? 6층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6층에서 3개 층에서 내린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동아리 문제랑 똑같은 거야. 먼저 이 7명이 2명, 3명으로 내릴 건데 먼저 내릴 층수를 골라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6시에 3을 해서 7층, 6층, 4층에서 내린대. 됐어? 6시 3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세 묶음으로 있는데 세 묶음이 내리는 가지수야.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 중에서 2팀, 그러니까 2명, 그 다음에 2명, 3명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줬어요? 됐죠? 근데 4층에서 띵동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었어. 누가 내릴 거야?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내릴 거냐고. 이 세 팀 중에서 누가 내릴 거냐고. 여기에 차례로라는 말이 있으면 첫 번째 4층에서 이 2명이 내리겠지. 근데 그냥 각각 내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내릴지를 몰라. 그러니까 3팩을 해줘야 된다. 정리. 내릴 층수를 결정하고 내릴 사람들을 결정하고 어느 팀이 내릴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볼게요. 겁나 쉬워. 숭 9개 5개 4개 9시에 5 4시에 4 우선 했어. 잘 봐봐. 이제 이쪽에 5명 있는 거야. 숭 3개 2개로 나눠줘야 돼. 맞지? 5시에 3 5시에 2 여기에가 이제 3명 2명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 그냥 게임하면 돼. 얘네들만 해주면 돼. 2개 1개 3시에 2 1시에 1 됐니?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간다. 여기 4명 있었어. 4명인데 2명 나눠줘야 되지. 4시에 2 2시에 2 팩토리얼 하이라이트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2시가 아니고 5시. 어디 가요? 네 번째. 여기요? 5명 중에 나가는 건데. 맞아요. 뭐? 그렇게 하면 맞잖아. 2시. 자, 정리해 주시고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어차피 버스 타시는 분도 있으니까